하고 나서 뭐 퍼진다더라, 뭐 돌아다닌다더라, 이런 안 녹는 필러들이 또 있어. 안 녹는 필러는 뭐 PLA라고 해서 폴리락틱 애시드, PLA라고 하는 거에는 스컬트라도 있고, 그리고 주베록도 있고, 또 엘란세, 레디어스, 뭐 칼슘 필러, 에스테필,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 그래서 걔네들은 녹지 않는 필러로 속해지고, 얘들은 녹이는 것들이 없어.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 선생님과 의료 종사자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얘기하고 친구 같은 여러분들의 5분 닥터 청담동 피부과 김원장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새로운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고 있지. 약간 클래식하게 대안에서 이어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치, 메인스트림으로 쭉 가는 것들이 있지. 뭐 보톡스나 필러가 좋은 점도 많이 부각되지만 약간 이슈도 많잖아요. 이슈 많지. 하는 인구들이 많으니까. 과연 이제 깨끗하게 녹일 수 있냐. 필러 자체에 녹이는 치료가 있는지 다른 데가 없나 그걸? 필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몇천 cc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쓰여지고 있을 거야. 정말 1cc의 기적이 확실히 있어. 코에 예를 들어서 1cc를 넣는다. 그럼 정말 그 사람의 얼굴 자체가 많이 변할 수 있고 나쁘게 변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좋게 변하지. 하지만 하고 나서 뭐 퍼진다더라, 뭐 돌아다닌다더라,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고 나서 싫은 경우에는 우리가 녹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루려면 녹는 필러가 있고 안 녹는 필러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필러는 무슨 필러인 것 같아? 히알루론산. 그렇지, 히알루론산 필러지.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라고 해서 HA 필러라는 건데, HA 필러라고 하는 것들은 녹아. 그래서 걔네들은 코를 높이거나 턱을 빼거나 이마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지만 걔네들은 무조건 녹는 필러라고 생각하면 되고, 안 녹는 필러들이 또 있어. 안 녹는 필러는 뭐 PLA라고 해서 폴리락틱 애시드, PLA라고 하는 거에는 스컬트라도 있고, 그리고 주베록도 있고, 또 엘란세, 레디어스, 뭐 칼슘 필러, 에스테필,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 그래서 걔네들은 녹지 않는 필러로 속해지고, 얘들은 녹이는 것들이 없어. 녹는 필러와 안 녹는 필러 두 가지가 있는데, 계속해서 롱런하는 거는 히알루론산 필러가 롱런을 하고 메인스트림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메인스트림으로 가는 그런 필러에 대해서 녹이는 시술에 대한 얘기니까 다른 것들은 다 빼고 히알루론산에 대해서만 좀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 히알루론산은 정확히 어떤 거예요? 조직을 떼서 보면 가장 기본 틀이 되는 게 조직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인체의 조직학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게 히알루론산이야. 조직을 만드는데 가장 기본 바탕으로 깔려 있는 게 히알루론산이고, 히알루론산을 피부 바깥에서 실험실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서 피부에 다시 주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피부를 이루는 구성 단위를 다시 맞음으로써 꺼져 있는 부분들을 채우고 하는 것들이 히알루론산의 기본 치료 메커니즘이 되는 거야. 우리가 침하면 뭐 있어? 로얄 젤이 있고 또 아밀라제 있지. 이런 뭐뭐뭐 아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영어로는 에이즈라는 거거든. 에이즈. 그래서 아밀레이즈라고 해서 에이즈를 우리나라 발음으로 아제가 되는 거야. 아제라고 하는 거는 녹이는 효소라는 거고, 소화 효소라고 하잖아. 그래서 효소 자체는 어떤 걸 분해하는 건데, 에이즈라는 게 보통 효소 녹인다는 거잖아. 히알레이즈라고 하는 게 히알루론산을 녹이는 그런 효소인 거야. 지우개가 되는 거야. HA 필러, 히알루론산 필러에 대해서 녹이는 거는 히알라제라고 해서 녹이는 성분이 분명히 있어. 그리고 그 녹이는 기술을 하면 히알라제? 원래 그냥 갖고 있던 수수 히알루론산 녹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 되게 많이 하셔. 절대 그렇지 않아. 타고난 조직에 있는 히알루론산을 녹이진 않아. 외부에서 들어온 히알루론산인 히알루론산 필러가 들어갔었을 때 걔만 녹이지. 근데 뭐 계속해서 뭐 오늘 맞고 내일 맞고 모레 맞고 계속 그러면 뭐 녹을 수야 있겠지. 이론적으로는 본인이 타고난 것들은 녹지 않고 외부적으로 들어온 것들만 녹이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NO. 본인이 갖고 있는 히알루론산은 녹지 않아. 아파요? 솔직히 이거는 내가 직접 맞아보진 않았지만 환자분들 질문 중에 이거 진짜 아프다던데요, 필러 넣는 것보다 더 아프다던데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10분 중에 8명 그렇게 물어보셔. 근데 정작 시술을 하게 되면 하고 나서 원장님 끝났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야. 아프지 않아. 따끔하고 말지. 맞고 나서 녹는 동안 막 아프고 그런 건 없어요? 딱 하자마자 그냥 뾰로롱 녹는 거는 아니잖아요. 뾰로롱 녹아. 맞으면 그날서부터 이틀 될 때까지는 만약에 용량 자체가 정확히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다 녹아. 그럼 녹아서 어디로 나가요? 흡수가 되면서 혈액을 타고 아니면 림프로 흡수가 되면서 신장을 통해서 다 배출이 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아. 정확한 용량이 어느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1대1로 우린 생각하거든. 코필러를 맞았어. 한 1년 정도 지나 좀 퍼지는 것 같아서 다시 시술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 그럼 그건 녹여야 되잖아. 그때는 1cc가 들어갔을 때는 히알라제 1cc 1대1 비율로 하면은 이제 녹아서 이 전 모습으로 돌아가지. 그럼 다른 데서 필러 맞고 여기 와서 원장님한테 녹인다고 하면 모르잖아요. 그렇지. 사실 이게
나도 그럴 것 같고 우리 대부분 환자분들이 어떤 필러를 어디서 맞았어.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 병원에 안 가셔 사실. 왜냐면 가서 껄끄럽고 그 원장이 뭔가 싫어. 그렇겠지. 근데 첫 번째는 조금 기다려서 붓기나 이런 것들이 빠지고 나서 좀 그런 것들을 결정하셔야 되는데, 빼고 싶으신 분들 대부분은 하자마자 바로 붓기가 가라앉기도 전에 너무너무 싫고 무섭고 해서 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 그래서 그럴 때는 그 병원에 전화도 하지만 다른 병원에 와서 맞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 그래서 시술할 때는 내가 어느 부위에 어떤 식의 필러를 용량을 얼마큼 맞았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만약에 모른다라고 해서 타 병원에 가도 원장님들이 시술 부위를 보고 대략 몇 cc 정도 들어갔겠다라는 거를 감 잡고 아실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1대1 비율로 들어가고, 뭐 행여나 안 녹는다라고 하면 그 다음번에 조금 더 시술을 받아서 녹이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녹이고 나서 바로 다음날 또 필러 맞을 수 없잖아요. 말이 되냐? 히알루론산 필러의 장점 자체는 그런 식으로 녹일 수 있는 히알라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들도 많고 계속 메인스트림으로 있는 이유가 그건 것 같거든. 뭐 했었을 때 안 녹네, 뭐 100% 안 녹아서 어떡하니,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은데 그건 다음에 다시 내가 따로 다루고, 만약에 녹인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거대로 2, 3일 정도 있으면 바로 다 녹아. 그 정도 시간 이후에 하면 되기는 하지만 내가 볼 때 적어도 일주일 정도의 시간은 좀 두고 그 이후에 재시술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특히나 코 부분 하시는 분들은 코가 조금 다시 내려가거나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거든. 또 수술 쪽으로는 가고 싶어 하지 않으시고 몇 년에 한 번씩 싹 녹이고 다시 하고 이러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어떠한 섬유화나 캡슐이 생겨서 안 녹는 경우는 난 단 한 번 본 적이 없어. 전에 우리 코 수술을 할 때 필러에 대한 송 원장이랑 같이 찍었던 거 있잖아. 우리 성형외과 선생님도 그때 말씀하셨지만, 들어 올렸을 때 히알루론산 필러가 조금 있는 경우에는 히알라제를 넣어서 다 100% 녹였다는 것 그때 기억나지? 그런 내용들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한 일주일 정도 시간 지나서 시술을 하게 되면 내가 볼 때는 좋은 모양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 다 녹이기 싫고 조금만 녹이고 싶다. 일부만. 가능한가요? 가능은 하지만 이게 비율적으로 대칭적으로 빠지지가 않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 조금을 타도 얘네들이 다 섞이잖아. 그런 것처럼 조금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조금씩 섞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많이들 녹아나가 얘네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술 필러를 했는데 1mm 정도만 다 줄여주세요 하면서 히알라제를 조금씩 해주세요 라고 이제 부탁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차라리 한 것들을 딱 녹이고 적은 용량으로 다시 시술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아니면 도야. 놔둘 거면 놔두고 녹일 거면 다 녹이고. 근데 뭐 운 좋게 이렇게 조금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녹이려고 정말 한 방울 딱 놨는데 거기만 싹 녹으면 그거는 되게 좋은 일이지만, 그런 식의 플랜을 잡고 우리가 디자인을 해서 히알라제를 조금씩 녹이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공식 질문. 부작용은 없나요? 히알라제 부작용이 있지. 부을 수가 있어. 이게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다른 동물에서 가지고 오는, 사실 백신 자체도 마찬가지거든. 또한 다른 데서 가지고 와서 이제 환자한테 쓰는 거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조금 일어날 수가 있어. 한 10분 중에 한 분 정도는 부을 수가 있어. 어떤 분은 그때 코 필러 녹이고서 이제 사진을 봤는데 이렇게 부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걱정할 건 아니고, 두드러기 나거나 기도 부종이 있거나 그래서 스테로이드랑 항히스타민이라는 거를 엉덩이 수를 맞으면 금방 가라앉는 것처럼, 히알라제를 이제 맞았을 때 예방적 차원에서 엉덩이 수를 맞으셔도 괜찮고, 아니면 그 이전에 테스트를 이 살 안에다가 히알라제를 끔 집어넣어 봐서 면역 반응을 보는 거야. 한 30분 지나서 이렇게 붓는 분이 있거든. 그분은 분명 얘가 부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전처치와 후처치, 엉덩이 주사랑 먹는 약들을 처방해 드리면 부작용을 많이 예방할 수가 있지. 비용 발생하나요? 녹이는 거? 야, 당연하지. 웃기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 우리 병원에서 했는데 만약에 필러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녹여주세요. 비용 발생하지. 해주셨는데 당연히 안 내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렇지 않아. 왜냐면 했을 때도 당연히 얘기를 같이 서로 나눠서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한 거고, 원하는 만큼이 들어간 거였을 테고, 이후에 만약에 녹여야 된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약제 비용과 여러 가지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은 발생해. 필러 가격 대비 어느 정도 몇 퍼센트로 한 20%. 싸. 말만 잘하면 공짜야. 비용은 분명히 발생해. 메인스트림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행해지고 있는 것 중에는 보톡스와 필러가 가장 많다고 생각이 들고, 하는 인구들이 많아지면 그거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그리고 평균적인 부작용이나 아니면은 녹이고 싶어 하시는 케이스가 많아지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필러 시술을 할 때는 녹는지 안 녹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장님들과 상의를 하신 이후에, 혹시라도 진행한 이후에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럴 경우에는 히알루론산 필러를 할 경우에는 100% 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실 것 같은데, 필러를
뼈를 녹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부작용이 발생해서 그것들을 되돌릴 수 있는 시술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성심성의껏 댓글에 대한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준비한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